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가 프리시즌에서 만났습니다. 첼시는 마레스카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는 과정이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원래 자신들이 잘 하던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팀의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3-3 체제로 출전했는데요. 미드필더 마르틴을 빼고는 유스레벨의 선수가 없었고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 모두 선발 출전했습니다. 반면에 첼시는 원톱 자리에 기우가 다시 복귀했고 왼쪽 윙어는 무드릭 대신에 스털링, 그리고 코릴과 바디아실 왼발 센터백 듀오가 형성이 됐고요. 이번에 영입되어 합류한 요르겐센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습니다. 첼시는 오늘도 역시나 3위 빌드업을 가동했고요. 빌드업할 때 귀스토가 안쪽으로 좁혀서 라비아와 더블 피벗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를 포함한 후방 빌드업 오늘도 역시 수행했는데요. 요르겐센이 라비아에게, 라비아가 코릴에게 공을 내줍니다. 바로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이런 장면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실점을 했었죠. 오늘도 직접적인 실점은 없었지만 위험한 장면은 계속 나오긴 했고요. 반면에 공격 쪽에서는 좋았던 패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원톱인 기우가 공을 받으러 내려와주고 그때 동시에 왼쪽에 있던 엔조가 가운데 쪽으로 띄워줍니다. 내려오는 것과 올라오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움직임을 가져갈 때는 레알의 수비진에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우라는 선수가 덩치도 크고 센터포워드지만 앞쪽에서 많이 움직여준다는 게 긍정적인 측면이겠죠. 그리고 엔조가 여기서 바스케스를 끌고 들어가는 움직임 때문에 반대쪽 스털링에게 완전히 프리한 찬스가 열렸고 라비아가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물론 이 패스는 실패하긴 했지만 한 명이 대각선으로 뛰면서 상대의 측면 수비를 안쪽으로 고정시키고 전환하는 내지는 거기서 파생되는 공격을 하는 장면이 오늘 첼시의 움직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좋았던 전개 장면이거든요. 기우가 또 한번 내려와주면서 공 받아서 시야가 열린 엔조에게 리턴. 그때 귀스토는 측면 쪽으로 넓게 띄워주죠. 그리고 엔조가 계속 뛰어가고 있는 귀스토에게 공을 툭 찍어줍니다.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는 공 없는 제3자의 움직임이 아주 좋았던 첼시입니다. 이 공을 잡은 귀스토가 가운데 쪽으로 컷백을 해주지만 아쉽게 빗나가죠. 좋은 장면까지는 계속 나오고 있는 첼시지만 여기서 마무리의 완성도를 조금 더 올려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결국엔 다 골을 넣으려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니까요.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확실히 역습 한 방 한 방이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지금도 첼시의 전방 압박 상황인데요. 이때 압박이 순간적으로 느슨한 상황이 있어서 리디거가 앞쪽으로 좋은 전진 패스, 그리고 이 공을 받은 호드리구는 공을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공이 결국엔 슈팅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되었는데 이런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진의 퀄리티로 인해서 역습 한 번 한 번이 되게 날카로웠죠. 또 첼시는 앞에서부터 레알 마드리드를 누르고 싶었기 때문에 최종 수비 라인이 되게 높았어요. 당연히 뒷공간이 많이 발생했고 레알은 그 뒷공간을 집요하게 노렸습니다. 호드리구가 공을 잡은 순간에 브라임 디아즈가 안으로 띄워주고 호드리구가 미친 스루 패스, 그리고 브라임 디아즈가 이 공을 잡아서 옆쪽에 있는 바스케스에게 공을 내줍니다. 바스케스의 슈팅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득점이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첼시의 빈 공간을 잘 노려서 1대0으로 앞서가죠. 이렇게 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레알 마드리드는 자신의 주무기를 또 사용합니다. 빠른 역습 전환으로 첼시를 공략하려고 하죠. 첼시의 공격 상황이 실패한 상황에서 레알의 역습이 시작되고 이 공은 비니시우스 쪽으로 들어갑니다. 비니시우스가 공을 잡은 순간에 또 가운데 쪽 브라임 디아즈가 적절하게 라인을 깨며 띄워주고요. 비니시우스가 여기서 모드리치 뺨치는 아웃프론트 패스로 좋은 스루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브라임 디아즈가 골키퍼를 제치면서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마무리. 경기는 2대0이 됩니다. 첼시가 높은 라인부터 레알 마드리드를 누르고 싶어 했지만 거기서 어쩔 수 없이 파생되는 뒷공간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 퀄리티는 그 뒷공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퀄리티였고요. 2대0이 된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급해질 게 없었고 전방 압박을 하기보단 더블 피벗에 집중했습니다. 기스토와 라비아가 쉽게 공을 잡지 못하게 나머지 선수들로 가두리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릴 쪽에서 귀스토에게 패스가 나가다가 이렇게 공을 끊겨서 레알이 역습을 또 나갔던 장면이 있죠. 레알은 역습 한 방 한 방이 상당히 아프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첼시가 후방에서 실수했을 때랑은 다르게 큰 거 한 방 한 방을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2대0이 된 상황에서 첼시는 한 골을 만회하기 위해 열심히 플레이합니다. 여기서도 또 비슷한 장면이 눈에 띄었는데요. 엔소 페르난데스가 측면 쪽에 있다 또 대각선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사이드 쪽에 있는 스털링을 프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라비아는 스털링에게 쉬운 패스를 할 수 있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런 패턴 플레이입니다. 사이드 쪽 아이솔레이션 기회를 만들어주는데 유용한 움직임이고 여기서 공을 잡은 선수가 파괴력만 늘어준다면 실제로 득점으로 변환되는 비율도 높아지겠죠. 이런 장면이 자주 나와야 하는 첼시입니다. 후반전에도 비슷한 패턴 플레이가 있었고 이번엔 스털링이 대각선 안쪽으로 뛰면서 바스케스를 끌고 합니다. 그리고 리스 제임스가 스털링 쪽으로 툭 찍어주며 좋은
짧은 패스를 전달합니다. 이번엔 대각선으로 뛰는 선수가 미끼가 된 게 아니라 직접 공을 받는 선수가 되었죠. 제임스가 굳이 그쪽에 주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사이드 쪽에 프리한 선수가 한 명 생기는 이런 상황을 자주 맞았던 첼시입니다. 이 사이드에서 공을 잡는 선수, 예를 들면 무드릭이나 스털링이 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의 아이솔레이션 능력, 즉 1대 돌파 능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후반전의 레알 마드리드는 똑같이 첼시의 높은 후방 라인의 뒷공간을 많이 노렸고요. 이렇게 경기는 2대1로 종료됩니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를 간단하게 얘기해보자면 역시나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원투펀치는 강력했고 브라임 디아즈라는 서브의 퀄리티도 너무 좋았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공격진에 돌아올 벨링엄이라든지 이번에 온 음바페라든지 더더 강해질 레알의 공격진이죠. 그리고 확실히 다른 팀이 뒷공간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고 치명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이제 첼시를 한번 얘기해보자면 첼시는 오늘 그 반복된 패턴 플레이 속에서 왼쪽 윙어가 1대1 돌파할 수 있는 찬스를 많이 맞았고 왼쪽 윙어의 돌파 퀄리티만 높이면 득점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가지의 문제는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후방 빌드업에서의 안정감입니다. 물론 압박당할 때 뻥 차버리면 안정감은 늘어나겠죠. 하지만 마레스카 감독이 원하는 건 뒤에서부터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압박을 벗겨내면 앞쪽에서 수적 우위를 갖고 플레이하는 거죠. 결국엔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단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건 시즌 시작이 얼마 안 남았고 프리시즌의 패배와는 확실히 다를 겁니다. 책임질 것들이 생기게 되죠. 또 한 가지 보완해야 될 점은 전방 압박의 텐션입니다. 전방 압박 갈 거면 확실하게 텐션을 높여서 가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그냥 물러서서 수비하는 게 오히려 안정성 측면에서 낫습니다. 하지만 이도 아닌 저도 아닌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고 그럴 때 레알 같은 클래스의 팀을 만나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첼시와 레알 마드리드의 프리시즌 경기를 살펴봤습니다. 양 팀 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간다는 느낌을 줬던 경기라고 볼 수 있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더 강력해질 거라는 게 무섭고 첼시는 시즌 시작 전까지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